나에겐 형이 하나 있다. 형은 전문직이라 너무 바쁘다. 형수는 여대 중 가장 세다는 학교를 나왔는데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힘쓰고 있다. 형수에게 욕구 불만이 있다는 것은 나만 아는 일이다. 그 불만은 내가 풀어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써리모에게만 털어놓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형과 사이가 무척 좋다. 2살 위인 형은 나를 잘 챙겨줬고 공부도 잘 가르쳐줬다. 맞벌이하는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저녁상을 차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늘 형이었다. 부모님은 우리 형제를 엄하게 키우셨다. 어느 날 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서 엄마께 혼나고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형이 나를 안아주며 달래줬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곤조곤 설명해 주는데 놀랍게도 이해가 되었다. 그런 형은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형은 키는 보통이지만 미남이다. 형의 졸업 앨범은 중매쟁이들에게 접수된 지 오래였고 집에 불이 나게 전화가 왔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형은 소개팅에서 형수를 만나 교제했고 지금은 예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 아버지는 삼형제 중 막내이고 큰아버지들은 모두 아들을 셋씩 낳으셨다. 집안에 딸이 없는데 형수가 딸을 낳아 경사가 났다며 객일잔치도 성대하게 치러주셨다. 나는 자영업을 하고 있다. 집 근처에 사무실이 있는데 시간이 자유로운 편이다. 내가 출장 갈 때는 셔터 문을 잠그고 사무실 전화를 착신 전환해놓고 나오면 된다. 사실 형수와 나만 아는 비밀이 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군대 가기 직전에 친구들과 단체 미팅을 했다. 그때 내 파트너가 된 사람이 바로 형수였다. 사실 형수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형수도 같았다. 우리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3번 정도 만났는데 곧 입대할 거라고 말했더니 여기서 더 정이 들면 곤란해질 것 같다며 그만 만나자고 했다. 참 좋은 여자 같았는데 제대로 사귀어 보지도 못하고 헤어지게 되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데 형이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형수를 데리고 왔을 때 나는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러나 형수의 입장도 있으니 내색을 하지 않았다. 연말 연기대상 때 내가 연기대상을 받아야 했다고 생각했다. 속으로만 놀래고 어색하게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으니 말이다. 형수도 내 연기에 안심을 한 듯 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랑 몇 번 만난 사이라는 것을 무덤까지 지켜주리라 다짐했다. 형은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는 듯했다. 형이 워낙 바빴고 형수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했기 때문에 점점 배가 불러오자 다니던 직장은 잠시 휴식하고 집에 있었다. 형은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고 큰아버지들도 근처에 사셨다. 엄마는 막내 며느리지만 손이 커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큰엄마들에게도 나눠 드리곤 했다. 그 심부름은 자영업자인 내가 도맡아 했다. 어느 날 엄마가 뼈 해장국을 했다며 형수님께 좀 가져다 드리라고 했다. 나는 엄마의 심부름을 하게 되면서 형수와 엄청 친해질 수 있었다. 아니, 형수는 나만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음식 배달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만삭인 형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도 한풀이를 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형은 형수와 3년을 사귀고 결혼했다. 나는 형과 사이가 매우 좋지만 형수님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형에게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졸라도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 공개할 거라며 형수를 아꼈다. 나는 형수와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둔 여자를 두고 군에 입대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다. 형수는 형과 잘 지내는가 싶었다. 그런데 형은 너무 바빴고 형수의 밝은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형수님이 하루는 부탁이 있다며 전화를 했는데 백화점에서 출산용품을 같이 사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형과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에 일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혼자 가라고 했단다. 형수님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다. 나는 아기 용품을 산다는 말에 신이 나서 형수와 백화점에 갔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물건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형수와 한참 동안 웃었다. 앞으로 태어날 조카는 어떻게 생겼을지 기대되는 순간이었다. 형수와 폭풍 쇼핑을 한 뒤에 식당가에 올라가 형수가 좋아하는 회냉면을 먹었다. 출산하면 매운 것을 못 먹으니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려고 한다며 웃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도 결혼을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수의 단아한 미소, 잡티 없는 얼굴을 보니 얘가 먼저 형수를 찍어서 결혼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형은 저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일에 빠져 있으니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도 시동생과 하고 있으니 형수에게 쌓인 불만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었다. 형수를 집에 내려주고 사온 물건을 옮겨주는데 오늘 수고했다며 차 한잔하고 가라고 나를 붙잡았다. 안 그래도 남자들은 쇼핑 시간이 제일 무서운데 그 시간을 견딘 것을 칭찬한다며 또 한 번 미소를 지었다. 나는 차를 마시고 형수님을 가볍게 안아주고 집을 나섰다. 잘은 모르지만 아이를 낳으면 더 정신이 없을 텐데 남편이 많이 바빠서 형수가 어떻게 육아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형수에게 뭘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봤더니 형수가 매번 이렇게 심부름을 해주는 게 고맙다며 저녁상을 차려놓은 게 아닌가. 나는 몸도 무거운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냐며 고맙다고 형수의 손을 잡았다. 형수는 내 식성을 잘 안다. 나는 비위가 약해서 짜게 먹는 것을 좋아한다. 형수는 제육볶음에 맛있는 쌈장, 쌈, 젓갈 등을 준비했다. 엄마가 해준 음식과 또 다른 맛에 폭풍흡입하고 형수와 티타임을 가졌다. 형수는 할 줄 아는 음식이 몇 가지 없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열심히 만들어 봤는데 도련님이 밥을 3그릇이나 먹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했다. 형수는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결혼할 생각은 있냐고 물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형수는 도련님은 정말 자상한 남편이 될 것 같아요. 형은 그렇지 않아서 사실 불만이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형은 집에 와서도 하숙생처럼 잠만 잔다고 일에 지쳐서
어느 날은 씻지도 않고 바로 잠이 든다고 한다. 자기는 결혼은 했지만 부인으로서 사랑을 받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내 입장에서 볼 때 무척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식탁에 놓인 임신과 출산책을 보여주면서 매일 말할 상대도 없고 이 책만 열심히 본다고 하는데 형수의 표정이 참 어두워 보였다. 나는 그런 형수가 안 돼 보였고 어깨를 두드려줬다. 형수는 책을 펼치더니 만삭돼도 조심해서 부부 관계를 해도 된다는 내용을 보여줬고 형에게도 책을 보여줬다고 한다. 하지만 형은 매일매일이 전쟁터라 미안하지만 먼저 잔다고 했다는 것이다. 여자로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사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훌쩍거리면서 우는 형수를 달래줬다. 형수는 울다 보니 속이 시원해졌다며 밥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했고 나는 설거지를 해주고 집을 나섰다. 집에 가면서 생각이 복잡해졌다. 형은 부부 관계를 피하고 형수는 원하고 있다. 심지어 그렇게 어려운 말을 꺼내며 책에 있는 내용을 짚어준 것은 무슨 의미일까? 내 조카를 가진 형수가 편안하게 태교를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가 또 형수에게 반찬과 아이 가재 수건을 갖다 주라고 해서 형수 집에 갔다. 형수는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걷는 것도 참 불편해 보였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무래도 출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형수는 며칠 전에 형과 말다툼을 했다고 한다. 요즘 아빠들은 아이를 같이 키운다는데 임신 때부터 산부인과에 같이 가본 적도 없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 예쁜 애 이 정도 반응만 보여 너무 속상했다고 한다. 아무리 바빠도 당신 자식을 임신했는데 너무나 몰라라 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아이 아빠가 될 자격이 있냐. 그리고 나를 와이프로 대접하는 것도 없다고 했더니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자꾸 자극하지 말라며 화를 냈단다. 형이 잘못했네요. 임신한 마나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형수님의 마음을 달래줬더니 형수는 능력 좋고 바쁜 남편은 빵점이라며 도련님이 군대 가기 전에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다른 남자 안 만나고 조신하게 기다려서 도련님과 결혼했었을 거라고 하며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형수의 머리카락에서 좋은 샴푸 향이 났고 나는 형수가 원하는 그 뒤를 치렀다. 형수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다. 형수에게 힘들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아이의 태동도 정상이라고 하며 앞으로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형수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매장을 일찍 닫고 매일 형수에게 들었다. 그러면서 형과는 비교도 안 된다며 이제 중독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수줍게 고백했다. 어느 날은 형수와 불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형이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을 해서 급하게 침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다. 주말에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는 형 집에서 일을 치렀다. 형수는 순산을 했고 조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형수는 붓기는 조금 있었지만 몸이 훨씬 가볍다며 좋아했다. 형수는 조카에게 모유를 먹일 때는
안방에 들어갔고 나는 집안일을 조금씩 도와줬다. 형수는 몸이 좀 회복되었다며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하고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 형수를 안아줬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능하다고 하며 잠든 조카가 깨지 않게 급하게 일을 치렀다. 형은 조카가 태어난 후에 형수를 위해 준다고 한다. 몸이 상하면 안 되니 제발 안정하고 쉬라고 하면서 말이다. 사실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 빼고 딱 3번 해봤다고 한다. 형은 체력이 달려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여자가 있는지 의심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닐 거라고 했다. 우리 형은 내가 잘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형수가 가능한 날에 꼭 불러달라고 하며 형수를 안아줬다. 남편이 없으니 시동생이 한을 풀어주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형수가 너무 사랑스럽다. 점점 형의 얼굴을 닮아가는 예쁜 조카는 나를 아빠보다 더 잘 따른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여자를 위해 시간과 정열을 쏟는 것은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형네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말이다.